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살아 숨쉬는 민주주의 역사 탐방 프로젝트 선거와 민주주의 역사를 걷다의 역사 전문 강사 은동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사극 주인공을 꿈꾸며 역사를 제대로 알고 싶은 1인 역사 꿈나무 배우 전예지입니다. 혹시 우리가 오늘 이렇게 만난 이유를 알고 계시나요? 오늘 저희가 민주주의의 발자취를 함께하는 여정을 떠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그 여정을 저와 함께 할 건데 네. 그 여정 속에서 오늘 만날 인물이 있습니다. 처음 만나볼 인물 누굴까요? 뭐 힌트를 조금 드리자면 우리가 흔히 접하는 집회 속 주인공입니다. 집회요? 집회하면 광화문이고 광화문 하면 또 동상이 있지 않습니까? 10,000원짜리. 세종대왕이시군요. 그렇죠. 모를 수가 없죠. 그렇죠. 네. 세종대왕을 통해서 우리는 좀 생소하게 느낄 수도 있겠지만 조선시대 속에 숨어있는 민주주의를 한번 볼 거예요. 조선시대와 민주주의요? 네, 굉장히 생경한데 궁금하죠? 빨리 가볼까요? 가봐요. 네. 약간 데이트 코스인데요, 여기는? 그죠? 여기 거니기 아주 좋은 곳이었네. 여기 또 우리 들어왔으니까 네. 또 세종대왕 또 얘기를 또 해야죠. 그죠? 우리가 만난 이유가 그거잖아요. 그죠. 혹시 세종대왕 하면은 뭐 떠오르는 것들이 있나요? 가장 먼저 네. 떠오르는 건 한글이죠. 훈민정음 하셨으니까요. 그러면 훈민정음에 대해서 아는 거 있어요? 나란 말씀이 증기게 달아 문자가 서로 달라. 그걸 아직도 외우고 계세요? 일단 뭐 훈민정음 그러면은 이름에서 이미 만든 이유를 알 수가 있죠. 조선의 많은 백성들이 자기들이 꿈꾸는 또는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들을 쉽게 표현하고 의사 표현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걸 또 글로 표현하길 원했던 게 세종대왕이죠. 훈민정음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그 훈민정음이 만들어지기까지 연구를 하셨을 그 공간 집현전에 대해서도 말씀 안 들어볼 수가 없겠는데 집현전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집현전이요? 우선 책이 많고 똑똑하신 분들 많고 맞습니다. 즉 왕의 정책에 힘을 실어주기도 하고요. 왕의 정책에 조언을 해주기도 하는 공간이 바로 집현전이죠. 한마디로 이 집현전은 세종의 브레인, 두뇌이자 싱크탱크, 정책연구소와도 같은 곳입니다. 정책연구소 집현전 안에서 그럼 또 엄청난 책들이 또 쏟아져 나왔을 것 같은데 또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도서들이 있을까요? 집현전에서 나온 책들 중에 혹시 아는 책들 있나요? 아는 책. 가장 유명한 책은 아무래도 그거 아닐까요? 농사가 중요했던 시기니까 농사직설이 있겠죠? 강의라도 듣고 오셨어요? 너무 다 알고 계시는데? 사실 조선이라는 나라가 백성의 대부분이 농사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농업이 중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아는 세종은 백성들을 위해서 농사직설이라는 책을 만드는데요. 이 농사직설이 대박이에요. 전국 각지에 수십 년 동안 농사만 지었던 베테랑 농부들의 노하우를 다 취합을 해서 만든 책이 농사직설입니다. 요점 정리 노트 같은 거네요. 맞아요, 맞아요. 와, 대단하네요. 그렇죠. 예지 씨는 혹시 세종대왕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나요? 일단 발명왕, 발명을 발명왕. 많이 하셨죠? 많이 하시는데 생각보다? 그럼 뭐 어떤 거 만드셨는지도 혹시 아세요? 지금 딱 떠오르는 게 해시계, 치구기. 다 아시네. 그죠? 해시계는 말 그대로 해의 그림자의 길이를 가지고 시간을 측정하는 건데 이때 다들 아시는 장명실이 이 해시계를 만들어요. 앙부일구라고 해서요. 근데 여기서도 세종대왕의 애민정신을 볼 수 있습니다. 시계를 완성한 후에 여기 종묘 앞이랑 광화문 우체국 앞에다가 시계를 설치를 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모든 백성이 골고루 살필 수 있게. 그렇죠. 네, 시간을 볼 수 있도록. 그리고 눈금도 백성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동물 그림을 넣어요. 글자를 모르는 사람들도 시간을 볼 수 있게끔. 보는 방법을 알려줬겠네요. 네네네네. 또. 그런데 해시계가 단점이 하나가 있어요. 아, 날씨에 영향을 많이 받죠. 맞아요. 비가 오거나 이렇게 지금 날씨가 흐리면 해의 그림자의 길이를 가지고 시간을 알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나오는 게 물시계예요. 물시계요? 물시계는 좀 생소하네요. 물시계는 물의 흐름을 이용해서 시간을 측정하는 건데 그게 바로 자경루죠. 그게 그거였구나. 네네네. 근데 많은 분들이 가지시는 착각 중에 하나가 장영실이 우리나라 최초의 물시계 자경루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렇죠. 장영실. 근데 삑 틀렸습니다. 그럼요? 물시계는 사실 이전부터 있었어요. 왜냐면 해시계가 그런 단점이 있으니까. 장영실이 만든 자경루는 우리나라 최초의 자동 물시계예요. 자동이요? 시간이 되면은 동물들이 나와서 북도 치고요. 시간을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은 물시계에다가 알람 기능이 추가가 된 시계가 바로 자경루죠. 예지 씨, 도착했습니다. 도착했습니다. 드디어 우리의 마지막 종착지. 네, 맨날 이렇게 바삐 오가기만 했는데 가까이서 세종대왕님 뵈니까 좀 남다른 기분이 드는데요. 그런가요? 자, 이제 마지막 장소를 왔는데 또 뭐 혹시 궁금한 게 더 있으신가요? 우리가 지금 민주로드를 걷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민주주의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텐데 세종대왕과 민주주의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조선의 왕들 중에 유일하게 여론조사를 했던 왕이 바로 세종대왕입니다. 여론조사는요? 네. 조선시대. 네. 돌발주면 빠르게 볼게요. 네. 현대 모든 정부들이 가장 예민하게 다루는 정책이 있습니다. 무슨 정책일까요? 그래도 관련된 세금, 조세. 그렇죠. 조세. 세종대왕도 이때 조세 제도를 개혁을 하러 갑니다. 그런데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이 뭐냐면 대화와 토론이잖아요.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신하들과 수년간에 걸쳐서 토론을 합니다. 그리고 세금 제도를 만들어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결국 그 법을 적용받는 거는 조선의 백성들이잖아요. 직접 백성들에게 여론조사를 해서 이 법이 좋은지 나쁜지를 물어봅니다. 그 당시에 그게 어떻게 가능했던 건가요? 인터넷도 없고 휴대폰도 없고.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다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5개월에 걸쳐서 무려 17만 명이 참여를 합니다. 찬성이 57%, 반대가 43%. 찬성이 많잖아요. 그렇지만 실행하지 않습니다. 반대가 또 있기 때문에 그 의견을 또 반영을 해서 또 토론을 해요. 더 좋은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또 그게 끝이 아니에요. 실행을 할 때 가장 창성률이 높았던 경상도와 전라도만 우선적으로 실행을 해요. 그리고 나서 또 부족한 점을 취합을 해서 전국으로 시행을 합니다. 이 법이 결국 처음 시작부터 시행되기까지 무려 15년이 걸려요. 15년? 네. 그러면서 만들어진 공법제도가 전분 6등법, 연분 9등법입니다. 흔히 우리가 세종대왕을 애민군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걸 보여주는 또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이면에는 조선시대 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민주주의가 들어가 있기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민주주의를 세종대왕과 연결지을 수 있는 거군요. 네네네. 네, 한글을 만들고 농업을 발달시키고 또 과학의 발전이 이뤄졌던 세종대왕의 모든 업적은 다 백성들을 위한 것이었네요. 그래서 우리 많은 국민들께서 존경하는 인물 1위로 꼽을 때 항상 1위로 꼽히시는 분이 세종대왕이신 거고, 그리고 백성을 사랑하는 군주라 그래서 애민군주라고 부르는 이유가 다 이런 이유 때문이지 않을까요? 백성에 의한, 백성을 위한 정치를 펼치셨던 세종대왕님이시라는 거 오늘 다시 한번 더 깊이 새기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또 민주주의와 역사가 살아 숨쉬는 그곳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역사 전문 강사 은동진, 배우 전예지였습니다.